이제 오늘 6월 13일 10번째 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현충일이라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휴강을 했고요.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업로드 하는 거하고 인트로 영상 제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하는 거.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생방송이죠. 그렇죠? 예, 생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교재에 보시면 216쪽에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그 전 페이지에는 미리 보기 이미지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요. 제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 영상 끝자락에 가면 저는 처음부터 여기 구독 버튼을 넣었어요. 오른쪽 끝자락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영상 끝에 이렇게 뭐가 나타나요. 오른쪽 밑에. 예. 이렇게 어디 갔어? 예. 여기 이렇게 뭐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구독 버튼 대신에 제 얼굴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즘 구독자가 안 느나? 예. 요걸 누르면 이제 구독한다는 얘기죠. 구독. 근데 저는 제가 쟤를 구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제3자가 왔을 때 구독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채널의 이름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리고 구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고 요 아이콘을 얼굴로 넣을 거냐 아니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독이란 글자를 이용해서 넣을 거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USB 메모리로 담아 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가보시면은 구독 모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콘들을 드렸어요. USB 메모리 열어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딕 계열로 만든 게 있고요. 아무래도 얘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요거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 요게 제일 낫고요. 예, 이제 투명 바탕에 빨간 도장처럼 새긴 거죠. 도장처럼 만든 거고. 요건 이제 투명 박스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글자를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빨간 라인, 박스 라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하고 같은, 근데 얘는 이제 글자가 길쭉한 거죠. 길쭉한 글자고. 이거는 이제 정사각형의 글자고. 요거하고 같은 모양인데 이제 글꼴이 좀 다른 거고. 자, 사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림판으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이나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번거로우니까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간단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투명 박스 있잖아요. 투명 박스 얘를 포토스케이프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다 구독이란 글자를 쓸 건데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구독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써놓고 나서 글자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날 테고 글꼴은 아무래도 굵직한 글꼴이 나요. 양재 튼튼채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요. 양재 튼튼채 뭐 태나무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참수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고딕 계열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훈민정음채라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도둠채 같은 거 도둠채가 고딕이니까 굵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하면 돼요. 크게 글자를 크게 하시면 돼요. 꽉 찰 정도로 요렇게 해서 만든 게 요런 형태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파란색 뭐 노란색 써봤는데 빨간색이 제일 아무래도 좀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또 잘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투명 박스에다 글자를 쓰려면 똑같이 구독이라는 글자를 쓰겠죠. 그렇죠. 쓰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자만 쓸 거예요. 구자만. 구독을 한 번 더 쓰는데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 더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데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렇게 약간 글자 크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독자를 지워요.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구자를 지우고요. 그래서 구자 하나 쓰고 독자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얘를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얘를 좀 더 크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같이 나란히 하면 안 맞으니까 대각선으로 약간 글자를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독을 써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나란히 쓴 글자가 제일 좋더라고. 그러면 요거는 빨간 박스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공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거 얘는 요거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게 얘가 나요. 글자가 꽉 차 있는 게 낫더라고. 요거나 요런 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구독 버튼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이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곳에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밑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너 이미지 만드는 거 연습해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 예. 최근에도 바꿨어요. 얘도 바꿨고 어디 갔더라. 여기에 있는 것도 살짝 고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얘를 바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요거로 바꾸려고 통일시키려고 아예 다 모든 SNS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다 바꾸려고 그래요. 뭐 카페 있으면 카페도 바꾸고 지금 또 바꾼 게 뭐냐면 하나 만든 게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에도 요걸 만들었는데 아프리카 TV랑 다른 게 여기 어린이 왼쪽에 제가 붙어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간격이 안 맞더라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건 다시 제작한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남자 아저씨하고 여기 있는 글자 크기라든지 여자 어린이 모습 요게 글자가 더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 글자가 좀 작아졌어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SNS들이 이 플랫폼들이 다 달라가지고 다 일일이 수정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동영상 워터마크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워터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워터마크가 있으니까는 변경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처음 집어넣으니까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안에 미디어 크리에이터 구독 모음 안에 보면 요런 거 좋단 말이에요. 요런 거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는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요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투명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완료 들어가고 동영상 끝에 넣을 거냐? 보통 동영상이 끝날 쯤 되면 마음에 들으면 구독 한번 할까? 라고 생각이 들게끔 끝자락에 넣을 거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전체 영상 하게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게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동을 이제 만들어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눌러 볼 거 아닙니까? 이거요? 얘를 눌러 보면은 쭉 진행하다가 이제 끝자락에 좀 가면은 여기 오른쪽에 구독이라는 아이콘이 보이네요. 그렇죠? 구독 보셨어요? 여기 구독이요? 조금 전에 다시 요 끝에쯤에 가면은 아유 너무 크다 또 화면이. 자, 요 끝에 쪽에 가면은 구독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작잖아요. 지금요 요 구독 아이콘이 작아요.
아무래도 얘가 나을 것 같아. 바꿔볼게요. 변경 눌러가지고 이거로. 아까 이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500에 500으로 만들었어요. 500 픽셀 대 500으로. 예, 이것도 500에 500인데, 그러니까 이거 만드실 때 여러분들 얘는 딱 봐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잖아요. 가로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시면 안 돼요. 얘는 이미지가 투명 바탕에 500에 500에 들어간 거고 그 안에 빨갛게 글자가 들어간 것 뿐이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 사각형으로 글자를 만들면, 도형을 만들면 유튜브에서 인식을 안 해요. 무조건 500에 500 정사각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얘가 아무래도 나.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한번 영상 채널로 가서 눌러봤을 때 여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 구독의 아이콘이 아까보다 커졌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구독하러 가는 것처럼 나오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돼요. 구독 버튼은 항상 있으셔야 돼요. 예, 지금 완성하세요. 예.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 책은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들어갔죠?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하든 저걸 가지고 하든 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 안에가 지금 색깔을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색깔 칠하는 기능이 없죠. 여기는 색깔을 칠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림판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그림판을 연결하면 그림판이 뜨고 여기다가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면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색깔이 잘 안 맞았다. 그러면 요 팔레트 색깔을 요거로 찾아가지고 칠해버리면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여기가 뭐가 좀 안 맞네.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예 그림판으로 이걸 메꿀랬더니 좀 뭐가 안 맞는다. 여기가 색깔을 맞추려더니 색깔이 배려지네. 예, 그림판 갖고는 색깔 칠하기가 불편하게 되네요. 여기 있는 그 색깔을 선택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색깔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칠하고 났을 때 주변에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거를 색깔을 메꾸려고 그랬더니 안 메꿔지네 잘. 예. 그렇게 되면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재를 보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에 실행을 하셔가지고 일단 얘를 선택하세요. 요거는 왼쪽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여러분 USB 메모리라든지 얘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제가 샘플 데이터 들어있는 구독 버튼 아이콘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얘를 선택하든 쟤를 선택하든 뭐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투명하다는 얘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얘를 선택해 놓으세요. 네. 포토스코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 처리를 못 한다는 거. 투명 처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투명 처리를 뭐 포토샵처럼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투명 부분이 있는 아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르기를 할 겁니다. 자르기. 왼쪽 밑에 보시면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가 있는데 그 자르기에 가서 일단 여기가 투명이고 여기도 투명이고 요 귀퉁이도 투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투명을 이렇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이만큼 해도 되고 이만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누르는 거예요. 요만큼 잘렸잖아요. 여기 갖고 글씨를 못 쓰지. 그러면 얘를 기본에 가서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제가 일단 메모는 해드릴게요. 예, 크기 조절에 들어가서 500에 500으로 무조건 만드세요. 500에 500인데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하시면 안 되고 깨트리고 500에 500을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길쭉한 그림을 가져온 거니까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깨트리고 500에 500으로 하시면 이렇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모서리가 라운드가 진 사각형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개체 가서 아래 그림 보시면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둥근 사각형. 이 둥근 사각형을 가서 보시면은 색깔은 빨강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볼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칠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 Z 누르셔도 되고. 얘를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잘못하면 이 빨간 라인이 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요 안에서만. 취소 누르고 이번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온통 정사각형이 빨갛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재는 직사각형처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정사각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한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근데 위에가 남았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가 남아 있어도 유튜브가 색깔 칠한 것만 인식해요. 투명은 인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바탕에다 놓으면 큰일 나요. 하얀색도 보이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빨간색을 칠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T자 눌러서, 개체 밑에 있는 T자 눌러서 여기다가 구독이라는 거를 하얀색으로 구독을 써야지. 이렇게 구독하고 써야지. 이렇게. 그리고 글자 크기는 요 안에 오게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책에서 말하는 대로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구독 글자가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는 오셨습니까? 자, 메모를 좀 해드리면은요. 구독 버튼 만들기. 첫 번째, 포토스케이프 실행. 두 번째, 투명 부분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다. 어디라도 투명한 부분이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투명 부분의 일부분을 자르기 한다. 아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자르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만큼 자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자르기 항목에 가서 한 거예요. 자르기 항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본 항목에 가서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크기 조절하는데 얼마로 하냐면 500에 500으로 할 건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할 거냐 묻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깨트려야 돼.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배제하고 500에 500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자르기 항목에서 한 거죠. 요거는 자르기 항목에서 이제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개체 항목으로 와서 개체 항목에 와서 거기에 있는 그 도형 중에 둥근 사각형이죠. 둥근 사각형 그리고 빨강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 거를 선택하는데 둥글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둥글기 조절이 한 32 정도로 하시면 되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투명 사각형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와서 다시 개체 항목에서 글자를 넣기를 하시고, 이때 어떻게 하면 좋다? 색상은 하향으로 하면 되겠죠? 하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쓰시면 돼요. 또한 글꼴은 어떤 게 좋다? 글꼴은 고딕 계열이 가장 좋아요. 두툼한 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 밑에 있는 저장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썼으면은 마지막에 저장 버튼 눌러서, 이때 요거 중요한 거예요. 100%를 하셔야 되고요. 100%, 95%가 아니라 100%로 처리하셔야 돼요. 품질은.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고쳐 써야죠. 예, 저는 이제 빨강 배경에 빨강 박스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강 해갖고 이름을 고쳐주세요. 알아서. 예. 그러면 요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빨갛게 칠해도 되고, 직사각형처럼 칠해도 되고, 직각으로 만들지 말고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완성이 되면 이제 저장 항목에 들어가서 100%로 처리하고,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한다라는 것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다른 이로 저장할 때 보시면 여기에 PNG로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PNG가 아니라 JPG로 저장한다거나 다른 거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투명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PNG는 투명 배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요. 구독병 요거로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료 누를게요. 여기 빨간 바탕에 들어갔잖아요. 하얀색 글자로. 오른쪽 끝에 가서 게시 누르면, 아까는 이제 하얀색 바탕에 빨간 글자였는데 지금은 빨간색 글자에 하얀색이니까는, 예, 그러면 내 콘텐츠에 가서 한번 얘를 재생해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오른쪽 끝자락에 구독 버튼이 이제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독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해놓으셔야 돼요. 남들 다 이렇게 하거든. 남들 하는 것만큼 해놔야지, 우리가 최소한에. 예, 그 다음에 콘텐츠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몫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워터마크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완성해서 마음에 들어 라고 하기 전까지는 얘를 닫지 마세요. 얘는 저장을 하면 여기 지금 개체 들어갔을 때 여기 글자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요.
아까 여기 보면 이 글자 따로 있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게 글자 넣은 거 있잖아요. 얘가 중간에 고칠 수가 있는데 얘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저장이 된 상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고쳐요. 다시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뭐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는 새로 저장된 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F5번 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이거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고칠 수가 있지만, 얘를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다른 걸 눌렀다가 오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 눌렀다가 오면은 이거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못 고쳐요.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토스케이프의 단점 중에 또 하나가 과정 저장이 없다. 아래 한글처럼 뭔가 저장을 해서 다시 불러올라 그러면 얘는 인쇄한 결과야. 인쇄한 결과. 그러니까 인쇄물을 보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한 건 있더라 이거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닫으셔도 되고.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 버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올려놨어요.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밑에 가면 설정이라고 있고 거기에 변경됐죠, 그렇죠?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책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설정을 누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가 변경되는 바람에 맞춤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브랜딩에 가 있거든요. 이 책은 저 하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서 거기 가서 채널을 찾아가지고 없어. 여기 가보면 그게 없다고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요, 우리 2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채널 아이콘 만드는 거 좀 개성있게 예쁘게 꾸미는 기능들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채널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사진보다 좀 재미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올리는 거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이런 걸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 아이가 제 명함을 만들어 둔 적이 있거든요. 명함. 예.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명함 앞면에는 이렇게 나오고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QR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자주 보던 사진이라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가더라고. 근데 이제 흑백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흑백보다는 컬러를 쓰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들을 이런 거로 좀 꾸며놨는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잘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보다. 그래서 예쁘장하게 만드셔가지고 올려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업로드를 잘하면 구독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업로드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업로드는 해봤지 않습니까? 업로드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고 맞춤 미리 보기면 이제 썸네일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영상의 일부를 카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콘텐츠는 우리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보이는 거고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시보드는 전 현재 구독자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면 볼 게 뭐가 있겠어?
얘는 좀 구독자가 있어서 대시보드 들어가면 뭐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조회수가 뭐 1만 내려갔대. 일반적인 조회수가 1만 3천에서 1만 7천인데 이번 달 조회수는 1만 밖에 안 된대요. 엉망진창이죠. 그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겠죠? 분석을 해보면 알지. 다 알아. 구독자가 왜, 그 조회수가 왜 떨어졌는지 30-40% 이상 떨어진 이유가 다 알아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은 지금 2시간 26분짜리, 1시간 30분짜리, 1시간 38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해서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조차 안 보시면 누가 보겠어. 제3자는 안 본다니까 지루해서. 요즘 영상들은 이렇게 안 만들고 먹방도 10분짜리로 만들잖아요. 3시간을 먹었는데 3시간 동안 틀어놓고 있으면 질려서 못 봐. 그냥 그거를 축약해서 10분에 제작한단 말이에요. 영상을 편집한단 말이에요. 그게 편집의 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 수업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정리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요약 정리 못 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이렇게 구독 버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있으면 이 구독 버튼 만드는 거를 하나 만들고 업로드하는 거 따로 하나 만들고, 그래서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따로따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작년부터 전문가들하고 다 컨설팅해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이 시간에 녹화를 안 해야 되고, 왜냐면 녹화할 때는요 힘들어요. 사실은 녹화하는 자체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집에 가면 이거를 또 타이틀 달아야 되잖아요. 앞뒤로 중간에 껴서. 그래서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집에 가서 아예 별도로 요거 만드는 거 10분이면 녹화 끝나잖아요. 편집이 아니라 요거 만드는 거 10분도 안 되잖아. 그 반복해서 보면 되잖아. 잘 모르시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또 진행하고 확인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요약해서 따로따로 말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하는 3, 4분기 수업서부터는 녹화를 안 하고 집에 가서 그 짬을 이용해서 요약을 따로 만들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유튜브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제가 유튜브로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지. 당연히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벌써.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다 대시보드에 가보면 나온단 말이야.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 올라갔다, 구독자가 증가됐다 감소됐다, 이런 것들이 수익이 얼마나 늘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찌양이라는 사람이 욕지도에서 10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통 한 영상당 수익이 1억씩 생겼다 그랬거든. 10개 영상으로 10억을 벌었단 말이야. 요즘은 또 어떻게 됐어요? KBS에 리포터로 뛰고 있잖아요. 송중근 씨가 하고. 더 유명해졌어. 더 유명해졌어. 방송인으로서 활동해 이제는. 그분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은퇴하겠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주 그냥 멋지게 해결을 받지. 어떤 사람들은 또 자숙기간을 또 한 10개월 정도 가졌다가 결국에는 은퇴하는 사람도 있고, 먹방하는 사람 중에서는. 왜냐면 먹방 잘못하면 죽잖아요. 힘들어서. 저야 뭐 은퇴하고 자식할 내용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채널의 아이콘 이름이 컴린이 모여라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를 팁을 설명을 해서 요거로 좀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인트로 영상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인트로 영상. 자기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하는 영상도 필요하지만 영상의 앞뒤 중간중간에 끼워 집어넣을 것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인트로, 아우트로 이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더라? 장동민 씨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어느 지역에 임실 지역에 이장으로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 영상이 보면 안녕하시오 장이장이요. 부산 사투리가 먼저 딱 떠 인사. 그러면 이제 같이 출연하시는 분은 이제 또 웃으시는 분도 있고 어색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 그분은 인트로를 별도로 안 만들더라고요. 인트로 멘트가 정해져 있다. 안녕하시오 장이장이요. 사투리 딱 하고 오늘 영상은요 하면서 이제 쭉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맞는 인트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려면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얼굴이 나오니까 그게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인트로 영상을 따로 안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갖고 다니는 게 있대요. 한동안은 제가 이제 글꼴에 관련된 거 왜? 프로그램 그때 안 깔아놨나? 이런 안 나오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인트로예요. 저는요 이 영상을 왜 만들었느냐 이거지. 복습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얀색 얼굴이 나오는 거는 홀수 찾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오는 요 영상은 짝수 찾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영상이 이게 또 뭐야? 얘는 필요 없는 건데 여기 있었고. 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게 오늘 10주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9주차 영상에 가야 되고 여기는 이제 11주차는 아직 없잖아요. 다음이 11주차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목록을 보여주고 대신에 11주차 쪽 올라가면 10주차 주에 요거를 다음 강좌를 고치면 되고. 그럼 저는 영상이 9주차 올라가고 나면 9주차에 대한 8주차 영상과 10주차는 안 만들었으니까 오늘 10주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주차 다시 가서 오늘 가서 요거를 10주차로 고쳐놔야 되거든. 그러면 10주차에는 이전 강좌 9주차니까 9주차 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놔야 되거든요. 매번 그렇게 하거든요. 요게 전 아우트로예요. 인트로 아우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중간에 이것도 넣었었어요. 저를 소개하는 영상. 이게 한 50초가 좀 넘어요. 지루하지. 이거 보다가 에이씨 짜증나 딴 데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초기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로 이제 보여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도 자격증 과정 인트로. 근데 이거는 짧아요. 이건 자격증 과정에 관한 거거든. 자격증 과정. 그러니까 중간에 얘를 집어넣기도 하고. 요즘 그 뭐더라? 맛있는 녀석들인가? 그 영상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1분씩 광고 들어가거든요. 자기 자체 광고. 맛있는 녀석들에 대한 광고가 중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4명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션들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제가 커말 자격증에 관한 영상을 만들 때는 요것이 인트로로 들어가면 돼. 중간에 들면 끝에 들어가. 끝에는 어차피 요거 강좌 소개하는 거, 전후 영상 소개하는 거 있으니까 이게 아우트로 들어가면 되고 이걸 인트로로 들어가면 되고.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저는요. 요거는 이제 글꼴에 관한 건데 이 글꼴, 제가 사용하는 글꼴들을 허락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쓴 건데 뭐 굳이 글꼴에 관한 얘기는 다 허락을 받은 거라서 이제 요 영상은 제가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예.
이런 인트로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동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222페이지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제 스튜디오. 요거는 채널이고요. 채널 화면이고,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이나 동영상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채널 콘텐츠라고 보이고 재생 목록 보이는 이 부분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을 쭉 보고 이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뭐 제한사항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가 들어왔는지, 조회수가 얼마큼 되고 댓글이 얼마큼 되고, 좋아요는 대부분 제가 누른 거예요. 댓글은 제가 이 강의에 대한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지금 메모한 거 있죠, 이런 거요. 얘를 제가 댓글에다 올리거든요. 그 댓글 하나 한 건 다 그거예요. 최근에도 댓글이 다 하나야. 여기 보면 재생 목록도 있고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댓글도 있고 자막도 있고 저작권에 관한 거, 저작권 침해 요청 들어왔네. 아, 이거는 저거 제 영상의 일부나 전부를 누가 쓰고 있다라는 거. 제 영상의 일부를. 그러니까 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제 영상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제 영상의 10%, 이 사람은 지금 채널 100% 똑같은 영상을 이 사람이 올렸대잖아. 그게 누구긴 얘지. 저잖아, 저. 근데 먼저 올린 놈이 이거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올리고 나서 여기서 올리니까 야, 영상이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나오나 볼까. 여기는 이쪽 채널에는 또 저쪽 이놈이 어쩌고 저쩌고 없네.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있잖아. 이거 아까 어디 갔다 저작권. 이게 아니라 여기지. 여기 이거. 이 디지털서당의 이정민 훈장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까 보셨던 이건데, 얘는 또 다른 거네. 같은 애가 아니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제 이름으로 만든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지금요. 지금 그게 뜨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의 영상을 똑같은 거 올렸는데 100%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선택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지. 신고를 해야지. 근데 뭐 제가 전데 뭐하러 신고해?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중복해서 올린 거지. 예. 근데 이 사람은 조회수가 7,900이래. 누구길래? 이 사람이 지금 제 영상에 있는 이 부분을 10% 정도가 지금 똑같은 걸 쓰고 있대잖아. 그렇죠? 그 뭐냐면 똑같은 게 아니라 사실 똑같지. 저도 공짜로 받아온 영상이니까. 제 인트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인트로 이런 거. 아까 뭐 게임 인트로가처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었죠? 이런 거. 이런데 가다 보면 뭐 요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가 좀 게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콜 오브 듀티라는 게 게임의 일부를 영상화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 좋아요 이정민 훈장 쓴 거는 제가 쓴 거고 나머지는 제공받은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같을 수밖에 없지. 다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사람 노래를 가지고 막 만들었단 말이야. 영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고가 가는 거죠. 이정민 훈장이라는 사람이 당신 노래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그 사람이 신고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글로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법적 체벌을 받는 건 아니고 웬만한 거는. 그런 것도 보이고 수익 창출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아직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는 거지 뭐.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이걸 갖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 써도 되고. 근데 이거를 제가 과거에 초기에는 몰라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몇 사람들.
근데 드리면 안 되더라고. 배포하면 안 된대, 이거는. 배포권은 없는 거야. 사용권은 허락이 돼 있는데 배포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 제가 배포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배포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알려드리기만 하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같으면 제가 복사해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대요. 그리고 이제 226쪽에 우리 그 업로드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어떤 영상을 여기다 이제 그 드래그해서 올리면 업로드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 이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업로드 중이라도 제목을 올려야 되고 설명을 달아야 되는데 전 제목하고 설명의 일부는 똑같이 써놨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리 똑같이 써놨죠. 이 설명은 미리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 써놓는 거라 그랬대? 맞춤 설정에 가시면은 자 설정 가볼게요. 설정 화면 하단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여기 업로드 기본 설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미리 써놓으시라는 얘기야. 이 설명란에는요 이 영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쓰셔도 돼요. 제가 요 엑셀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이 채널 전반적인 설명을 쓰는 거야. 이 채널은 이렇게 해서 만든 콘텐츠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와서 공부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저는 엑셀만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파워포인트도 강의하고 다른 것도 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종일 여행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다른 것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여기다 다셔도 돼요. 근데 아까 그런 분 있었잖아요. 안녕하시오 장이장이요 하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달아 놓으셨더라고. 그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를 하셔도.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어디다 단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여기다 제가 이렇게 댓글에다 달아놨잖아요. 댓글에다가 그날 수업한 내용, 즉 오늘 수업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 올라가는 거지. 여기 댓글에 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셔도 되고 여기다 다셔도 되는데, 이 설명, 이 영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해 놓은 거를 달자니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한 거예요. 위에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이 영상이 아니라 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부연 설명을 달고, 그리고 직접적인 이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부연 설명은 댓글에 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뜨개질하는 거 영상을 하나 올렸으면, 오늘은 뭐 코바늘에 관련된 뜨개질 연습 영상입니다라고 여기다 설명을 다셔도 되고, 부연 설명에다 직접 다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미리 만들었는데 코바늘 뜰 수도 있고 다른 바늘 할 수도 있잖아. 여행 블로거는 여행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먹는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때그때마다 영상을 여기다 설명을 달면 불편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자 한 거는 여기는 전반적인 설명을 달고 댓글에다가 직접적인 설명을 달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게 메타 정보죠. 메타 정보. 우리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업로드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메타 정보.
메타 정보를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대요. 여러분 제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지는 경험은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블로그나 카페 같은 밴드 같은 거를 운영해 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 정보를 달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메타 정보를 못 달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홈페이지를 만든 언어예요. 이게 소스예요. 소스. 이게 소스예요. 이거를 가지고 명령을 걸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위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타라고 써있죠? 이게 메타 정보예요.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걸 처음 제작을 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다 게시를 하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든지 검색 프로그램이, 검색 엔진이 홈페이지 안에 메타를 먼저 찾아요. 얘를. 그래서 키워드가 이정민 훈장이래. 이거 타이틀도 이정민 훈장이래. 만든 사람이 이정민 훈장이래. 그러면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얘가 나오게 해주면 좋겠네. 타이틀에 이정민 훈장이 디지털 서당이니까 디지털 서당이라는 것도 키워드네 라고 검색 엔진이 얘를 분류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얘가 1순위예요. 그런데 블로그에는 이런 메타 정보를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우리가 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글 써놓고 나서 키워드를 달아요. 이게 보면 이런 강의를 이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 또 쳐다보면 안 나오냐 왜? 이것도 키워드를 제가 여기 있네. 키워드 여기 쓰기는 아래 쓰고 나타나는 거 위에 나타났네.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하고 키워드를 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인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어제 수업한 내용을 클릭해 보면 이게 어제 수업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어제 수업한 내용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 키워드를 등록해 놨단 말이에요. 키워드지 메타 정보는 아니거든. 키워드라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제목 위에 이거 쉽게 배우는 엑셀 4주차 강좌 이거 요것이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이틀 이거 제일 먼저 메타 정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메타 정보가 없는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달아요. 제목을 찾아요. 본문도 찾아요. 당연히 작성한 사람 이름이 있죠. 당연히 키워드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 키워드를 또 달아놨잖아요. 제가요. 키워드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글자 안에 보면 글자들이 있죠. 영역이 바로 범위 영역이다. 뭐 수식을 참조하자. 자동 채우기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키워드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게 검색어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메타 정보라는 거예요. 메타 정보. 제목, 설명, 태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드실 때 유튜브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제목 미리 달아놨죠. 이건 고칠 거니까 어차피 제목을 못 고치고 그냥 올리더라도 이정민 훈장이 디지털 서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갈 거니까 비워두지 말고 달아놓고 어차피 여기는 제가 고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고칠 내용은 없고 그 태그를 보세요. 태그 미리 다 넣어놨잖아. 엑셀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거 쓸 거고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중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교육기관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연관이 없는 건 없잖아요. 제가 다 이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태그란 말이야. 이걸 미리 여러분 등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미리 등록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연관된 거 있으면 난 여행 블로그야 그러면 여행
배낭여행, 팔도여행, 섬여행, 국도여행 그런 거 있잖아. 여행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여기다 다 미리 넣어놓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영상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런 키워드가 같이 붙어서 가는 거야. 알아서. 불러서 올라간단 말이야. 이건 나중 문제고, 기본 정보에 있는 요거 업로드 기본 설정에 들어간 이거죠. 그렇죠? 여기 미리 다 넣어놨잖아요. 미리 다 넣어놨잖아.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은 메타 정보 입력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뉴스 기사처럼 짧고 흥미롭게. 제가 뭘 흥미롭게 할 게 있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제목을 이렇게 달면 어떨까? 엑셀 쉽게 배우는 엑셀 4주차 강좌 가로 열고 무슨 내용을 배웠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져. 그래서 몇 주차 강좌로 끝낸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아니라 팁으로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메모한 거를 기본으로 봤을 때 구독 버튼 만들기, 제목을 이거만 만들면 안 되죠. 구독 버튼 잘 만들어서 구독자 100배 늘리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구독 버튼 잘 만들면 수익이 왕창 늘어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그 왕창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오늘 수업이 구독 버튼 만들기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주차 강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목 만드는 것도요. 그 기자들이 제목을 만들잖아요. 쓰잖아. 글자를 쓰고. 학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낚시성 기사. 어떨 때는 기사를 눌러보고 나서 짜증이 확 올라올 때 많죠. 제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에 설명 빼먹지 말자라고 돼 있잖아요. 설명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은 꼭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상 안에 보면 다 제가 이 안에 설명을 미리 다루는 설명도 있지만 그때 설명이 바뀔 수가 있으면 바꿔서 달면 되겠죠. 매번 설명을 달리 쓰기가 불편하시면 저는 댓글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댓글. 근데 아무래도 설명에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TV나 다음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이 별도로 없어요. 밑에 지금식으로 요 설명란이나 댓글 쓰듯이 쓰는 란이 한 3,000자 정도 쓸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어요. 설명을 3,000자씩 쓰나? 얘는 1,000자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 TV는 3,000자예요. 댓글 쓰는 이게 설명 쓰는 란이. 그러니까 서로 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키워드 넣는 것도 있어요. 키워드 넣는 거. 아까 업로드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제목 넣고 설명 쓰고 그 다음에 태그 검색 키워드 쓴 거 있죠. 태그요. 예. 채널에도 있어요. 채널에도 있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도 있어요. 업로드 기본 설정에도 태그가 있고 채널에도 태그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메모장에다 써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복사를 해서 이게 제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 이게 제 키워드예요. 이만큼이.
자, 제목 다는 거, 그 다음에 설명 쓰는 거, 키워드 쓰는 거 있는데, 전 키워드를 이만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연관된 걸 다 써야지. 바꿀까? 얘를 올릴까? 여기다 올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지만 요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말도 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저 홈페이지 있었던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량 강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썼잖아요. 메모장에다 써요. 여기 가서 얘를 지우고 한꺼번에 지웠잖아요. 다시 쓰면 주책이야. 복사해서 다시 메모장 띄워놓고 많기도 컴마로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컴마로 구분을 안 했어요. 한참 더 들어가야겠는데 많다. 콤마 들어가. 이제 거의 돼가네.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쫙 들어갔잖아. 콤마로 구분해 갖고 넣었죠? 그렇죠? 콤마로 구분해 넣었단 말이야. 예. 그럼 들어간 거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이거를 미리 메모장에다 써 놓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누락됐는지 어떤 게 확인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얘가 한꺼번에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채널의 키워드 기본 설정에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요 이것도 바꿀게요. 그러면요 이것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똑같이 두 군데 넣으면 되잖아. 채널에도 올리고 기본 설정에도 올리고. 왜냐면 검색 키워드 저거를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집어넣는 공간이 없잖아요. 미리 써놔야지. 이따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귀찮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강좌 다음 강좌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꾸며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최종 화면에 관한 거. 최종 화면. 일반적인 경우랑 저는 다르게 저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연재식으로 올리잖아요. 연재식으로 업로드 하잖아요. 이제 1주차 강좌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2주차 강좌가 올라가죠. 그렇죠? 1주차에 1주차 강좌 업로드하고
그 다음 주에 2차 업로드하고, 그러면 1주차에 업로드 된 걸 한번 볼게요. 2차 업로드를 강조를 하면 1주차 이전에 이전 강좌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1주차 이후 강좌도 현재는 없다. 맞습니까? 1주차가 업로드가 되는 시점에서는 1차 이전 강좌도 없고 1차 이후 강좌도 현재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주차 이전에는 이전 강좌는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면은 그 재생 목록 이전 강좌의 재생 목록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후 강좌에도 재생 목록을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2차 업로드가 되고 나면 1주차 이후 강좌가 발생을 한 거죠. 2주차 입장에서는 2차를 올리고 나면 1주차 입장에서는 없었던 2주차가 생겼잖아요. 그랬죠. 2주차 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 강좌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3주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2차를 또 고쳐야 되겠죠? 4차 올라가면 3주차를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게 지금 4주차인데, 요게 4주차인데, 가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재생 최종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 화면에다 뭐를 집어넣냐면은, 요렇게, 이전 강좌라는 게 있어서, 요건 틀을 이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요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강좌가 4주차니까 4주차가 오늘 10주차니까 10차 올라가면은 9주차 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 강좌. 근데 지난주는 휴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주차 걸 올려야지. 그리고 11주차 강좌는 현재 없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재생 목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11주차가 올라가고 나면, 다음 주에 이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10주차 영상에 다음 강좌 오늘 올린 11주차가 있을 테니까 또 고쳐야 되고, 이거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강좌인데 현재로는 얘 다음 강좌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해놨냐면은 재생 목록을 만들어. 재생 목록. 엑셀에 관련된 강의를 올렸으니까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 재생 목록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 영상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연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놓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엑셀 3주차 강좌니까, 이건 현재는 4주차 강좌인데 이전 강좌니까 3주차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얘가 4주차니까 이제 5주차가 올라가면 얘를 또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최종 화면을 만들 때 여기다가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을 선택하면 알아서 최근 영상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전 다음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이전 다음이 없잖아. 저는 강의하는 연재 강좌니까는 이전 다음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해 한번 보자고. 이해. 얘는 영상이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여기 콘텐츠에 들어가 보면 이 영상을 수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콘텐츠로 들어가 보면, 그럼 들어가서 최종 화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종 화면에 요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 요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어떻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구성할래. 그러면 아예 이렇게 알아서 맞추는 거야. 요걸 누르면 구독 창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고, 만약에 요걸 누르면 이건 이렇게 바꿔도 돼. 위치는 바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렇게. 이거는 시청자 맞춤이고, 이거는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거를 특정 동영상을 선택할 거야 하고 특정 동영상으로 지정해줘도 되고,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최종 화면을 올리려면은 이 최종 화면이 언제 나타나느냐?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한 25, 6초, 25초 정도? 그때 나타나요. 최종 화면 같은 경우에 최종 화면은 영상 끝나기 전 25초 정도, 25초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25초가 뒤에 남아 있잖아요. 뒤 25초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다음 영상이 뭐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보이면 여기에 이 영상을 가로막잖아요. 이 보이는 영상 자체를 뭐 늘리고 줄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얘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도한 거랑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올려놨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중간에 한참 강의 25초 정도 남아있는 강의를 가로막는 거야. 역할이. 마이너스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초 정도를 남겨놓고 전후 영상 소개하는 거를, 이거 26초짜리인데 그러니까는 26초 정도 처음에 이게 올라갈 쯤 되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게다가 한 25초, 한 1, 2초 지나고 나면 여기에 이전 강좌가 뭐가 있고 다음 강좌가 뭐가 있다라는 게 영상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상이 본인 영상 뒤에 붙어야 돼. 그래야 이전 강좌, 다음 강좌라든지 뭔가 강좌 소개하는 영상 자체가 시간이 더 들어가야만이 내 영상이 마이너스가 안 되죠. 그렇죠? 요건 16대 9 비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글자를 썼지만 이 글자를 쓰셔도 되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재미나게 만들었거든요. 최종 화면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때 고쳐도 되고, 다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수정 모드로 들어와서 다시 수정하셔도 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 책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카드라는 게 있어요. 카드. 최종 화면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동영상 한개하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라든지, 이 구독은 자기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채널 아이콘 있잖아요. 채널 아이콘 이거 얘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이런 게 있어.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제가요, 영상 편집에 대한 영상을, 콘텐츠를 업로드 했어요. 그런데 영상의 촬영에 대한 콘텐츠를 언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급할 때가 있다 이거죠. 제가 강의를 하다가, 자, 오늘은 영상 편집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은 촬영본에 대한 내용을 편집하는 거니까 촬영을 잘 하셔야 돼요. 영상 촬영이 궁금하시면 요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한 요때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요때쯤에 제가 이걸 플레이 눌러보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걸 사도 돼요? 영상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위에를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동영상 요거를 클릭해서 이 중에 영상 촬영에 관한 걸 여기다 링크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10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10가지를 다 여기다 설명을 못 한단 말이야. 이전에 미리 언급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요쯤에 대해서 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그거를 링크를 걸어줘야
이 영상 보다 말고 갑자기 일로 넘어가서 영상 촬영해 가는 걸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카드로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1분 1초 이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영상을 재생하면은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어디야? 아 끝자락이구나. 맞구나. 1분 프롬프트를 근데 이제 8,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정용은. 요게 이제 의미는 없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외우면 좋겠지. 예. 잠깐만 아까 몇 초라고요? 1분 1초라 그랬죠? 이게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마스크를 벗겠죠. 시간을 잘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고 3분 이내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3분 넘어가면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럼 여기 1분 한번 볼게요. 여기다 지금 1분 집에서 마스크를 벗겠죠. 그러면 이제 1분 좀 넘어가서 설명이 나온 거니까 딴 데를 제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요쪽쯤 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걸 사도 돼요. 프롬프트를 여기 떴다. 영상 촬영이 기본이라고 떴잖아요. 지금요. 제가 지금 딴 얘기를 여기다 연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 편집할 때 영상 촬영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누르세요 라고 하면 그때쯤 맞춰서 요거를 링크를 걸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 영상 촬영의 기본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일로 가서 이거를 마저 보고 이거를 마저 보고 와서 다시 이어서 플레이를 누르면 되잖아요. 언급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 영상, 다음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잘 안 쓰는 편이지. 여기다 그걸 언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삼각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제가 드린 거 있죠? 그 삼각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위에 보세요 라고 여기다 이제 삼각대에 대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면 여기다 링크를 또 걸어 가지고 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카드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되지. 그 삼각대에 관한 설명해 놓은 게 어디 영상에 있으면 그 영상을 링크를 찾아가지고 걸어주면 되는 거죠.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많아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 담는 건데 기본 양념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 궁금하신 분은요,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해놔. 그러면 이제 그거 누르면 기본 이제 베이스 만드는 거, 양념 만드는 설명이 나오고 그거 보고 와서 마저 배추김치 담는 거 보고 하면 마무리 되잖아요. 굉장히 연결할 때 쓰기 좋은 거거든요.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재생 목록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재생 목록은 저는 이제 중간에 영상을 보다가 재생 목록은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연결하기는 불편하니까 저는 마지막 영상에다가 이 마지막 영상에는 재생 목록, 엑셀에 관련된 재생 목록을 최종 화면으로 연결해 놨지. 얘가 아직은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은 있는데 다음 영상이 없으니까 그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마저 보시라고 제가 재생 목록을 연결을 해 놓은 거지. 중간에 넣기에는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생 목록은 아무래도 많잖아. 동영상은 하나지만 재생 목록은 한 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은 뭐냐면 다른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조경수 씨가 왜 여기에 나와 있어? 여기 있는 채널을 제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여기다 맞춤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사당 가시면 많은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긴가? 마찬가지로 이거를 누르면 그 채널로 점프하는 거죠. 요만큼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싶어요. 너무 길어.
짧게 쓰자고. 똑같은 거 쓰지 뭐. 그게 여기가 지금 채널이 지금 시간이 몇 초야? 한 8초, 9초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지금 딴 데 보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딴 데를 제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봐야 돼. 카메라를. 여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잖아. 다른 채널로 넘어가면 얘는 정지돼요. 이 화면이 바뀌면 얘는 정지됩니다. 플레이 누르지 않은 이상은 정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마저 보고 와가지고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 채널을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화면이나 카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좋죠. 재생 링크, 뭐 웹 링크, 구독 버튼 여러 가지. 아까 최종 화면에는 이제 그런 걸 넣는 거고, 여기는 카드에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고 채널을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일단은 왼쪽에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재생 목록은 현재 이건 연습용 채널이라서 없는 거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 안에 들어가 보면 재생 목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 재생 목록만 만들어 놓고 없는 거고, 요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는 거고, 이거는 안에 컨텐츠가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좀 강의하는 게 이제 줌, 웹엑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대면, 뭐 영상 편집도 하는 거 있지만 뭐 자격증,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여튼 팀만 모아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묶어놓은 거지. 일반 재생 목록에는 ITQ 자격증 따로, 커말 자격증 따로 해놨지만은 이제 꿀팁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만든 거에는 이제 2022년도에 자격증이 개편된다. 시험 제도가 그러면 그런 거 설명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했거든요. 딴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해야 되겠더라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직은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재생 목록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 쫙 미리. 여러분들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자, 23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제 채널에 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재생 목록 클릭하는 거야. 제 재생 목록 클릭하면 그래 한글 기초 공부 좀 해보자. 눌러보면 한글 기초에 관련된 강의가 여기 쫙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그 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예를 들면 제가 KBS 한번 가볼게요. KBS. 여기 KBS 드라마 있다. 여기 왼쪽에 KBS 드라마. 이 KBS 드라마에 가보면 태양의 후예도 있고 뭐 대조영 모험도 있고 여기 뭐 지리산도 있고 뭐 준추노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홈에 있는 거를 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 동영상에 들어가면 하나씩 다 보이잖아요. 업로드된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재생 목록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 목록 자체를 보고 그래 딸부잣집 볼까? 이거 보는 거지. 그럼 딸부잣집만 딱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른 거 없잖아.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놔야 누구라도 여러분 채널에 왔을 때 여러분 채널에는 모든 컨텐츠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은 먹방하는 사람도 있고 쿡방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다 채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난히 그 사람의 여행 정보가 너무 좋아. 그 사람 먹방은 보기 싫어. 그러면
여행 정보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사람 재생 목록에 와서 봐야지. 일일이 동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서 보려면 어렵잖아. 이 많은 걸 언제 봐. 홈은 뭐예요? 홈은 이 KBS 드라마 이 주인이 여기서 띄워놓은 순서대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 때 엑셀 기초 강좌라고 여기다 재생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누락시킨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모르고 누락된 것도 있고 일부러 빼놓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생 목록 자체를 여기도 보면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멤버십 전용이잖아요. 여기는 돈 내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하는 한명회라고 하는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는 1단계 회원들은 볼 수가 있고 2단계 회원은 둘 다 볼 수 있는데 1단계 회원은 2단계 이 재생 목록 거를 못 봐. 한 달 회비가 다르니까.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가능해요. 재생 목록에다가 멤버십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 복습 자료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료고 누구는 유료고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료 코드를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은 평생 무료로 보시는 거지. 이게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완전히 제 채널을 개편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거 다 무료로 보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고 여기 재생 목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예. 이거는 제가 저장한 재생 목록이에요. 제게 아니라 딴 사람 거. 딴 사람 채널에서 보고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독이 아니라 그냥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재밌게 했단 말이야. 이거 나 저장해야지.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어디다 저장할까? 나중에 볼까?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영상이 아닌데 이거는 제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만든 순서예요. 요거는 빼야 되겠다. 저장된 재생 목록은 보기가 좀 그러네. 이거는 빼야 되겠다. 남의 건데.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 238페이지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네요. 앞에서 실습했듯이 추천 동영상과 구독 버튼은 동영상 편집 과정이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영상을 편집할 때 반드시 최종 화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영상을 뒤에 덧붙일 수 있게 시간을 더 늘려놔야 된다 이거죠. 저는 아까 26초짜리 늘려놨다 더 뒤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재생 목록은 그게 보이는 거고 재생 목록에 보이는 거고 홈에는 그거 아까 제가 저장한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요 엑셀 강좌를 클릭을 해서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네. 앞에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날 테니까 한번 좀 볼게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예. 지금 하나 더 빠졌나? 덜한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할 건데 오늘 좀 양이 많아요. 읽으세요. 그걸 한번 이게 26초짜리 영상인데 요렇게 한동안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게 아까 제가 최종 화면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부분 아우트로가 나가는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이 시간을 확보해서 따로 붙여야 돼요. 보던 영상 뒤에다가.
그래야 요 영상을 최종 영상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붙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붙이지. 예. 그래서 우리 책의 최종 화면 요소에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10초에서 20초 정도 영상을 뒤에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저자는 지금 구독 버튼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미난 영상들 위에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카드라고 있었죠? 카드라고 있었잖아. 카드 어디 있노 보자. 얘를 이제 편집했을 때 나오는 오른쪽에 아까 카드 보여드렸던 거죠. 그렇죠? 카드 보여드렸던 거. 링크를 연결할 거냐, 링크. 외부 링크, 제 홈페이지 궁금하신 분들 위에 보세요 라고 제 홈페이지 링크를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강의하다가 언급을 해야지. 아니면 이정문 현장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껴야지. 그럼 그것도 정신 사나워요. 영상 한참 떠들다 말고 제 홈페이지 궁금하시면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 근데 매번 복장이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게 진정감이 있잖아. 특정 복장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안 이쁘거든. 아까 채널은 다른 채널인데 올리는 거고, 재생 목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고, 그거를 언제쯤 올릴 거냐 이거지. 요때쯤 할 거냐, 요때쯤 할 거냐, 요때쯤 할 거냐 하는 건데, 굳이 저는 그거를 언급을 안 하는 게 최종 화면에 있으니까, 이전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 있으니까 저는 언급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경상도 여행 갔다 온 거를 소개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제주도 여행하는 영상 중에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중간에 보다가 다시 갔다 오는 것도 불편하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재생 목록에 관한 건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재생 목록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채널 분석하는 거. 근데 채널 분석을 하고 싶어도 영상이 올라간 게 없으면 분석을 못 하잖아요. 수익 창출도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현재 못 하잖아요. 요거 대신에 다른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지.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블로그 갖고 계세요? 블로그가 없지거나 유튜브 구독자가 인원이 적게 되면 네이버 TV도 못해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웃이나 이런 제한이 있어요. 네이버 TV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카카오 TV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TV는 제약이 걸리더라고요. 유튜브에 몇 명 구독자가 있느냐, 뭐 100명이냐 200명 있느냐, 뭐 전혀 없거나 뭐 이렇게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네이버 TV 해봤자 어차피 유튜브도 안 되는데 네이버 TV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지 개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상호 광고가 들어가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개설이 된 건데, 그 다음에 뭐 저것도 가능하죠. 오히려 유튜브로는 구독자가 별로 없는데 아프리카 TV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초보자들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좀 소개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카카오 TV도 좀 할 거고.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겁니다. 재생 목록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놔야 이거 초기 화면 있잖아요. 이게 초기 화면. 이 초기 화면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업로드한 동영상, 인기 업로드, 무슨 뭐 이거는 섹션이라 그래. 섹션. 이건 섹션이라 그래요. 섹션. 얘는 재생 목록이고 얘는 재생 목록. 이건 섹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생 목록이 있어야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이게 이제 그룹별로 만드는 거니까. 재생 목록은 카테고리처럼 단선 카테고리고 섹션은 그룹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래서 여행, 그 바다 여행, 섬 여행, 국도 여행, 뭐 계곡 여행 이렇게 뭐 백패킹 이런 거를 이제 재생 목록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묶어서 여행의 모든 것 이렇게 섹션을 만들면 되지. 예.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다른 분들은 이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업로드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직 재생 목록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야. 오른쪽에 계신 분은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그까 있고 거기 안녕하시오 장이장이요 하시는 분, 그 채널에 잘 먹는 동생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잘 드시니까 이분이 채널을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건 잘 하시는데 드시는 거는 지금 언제 만들었어? 5월 21일 날 채널을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39,000명이에요. 굉장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직접 운영하시는지 몰라도 이 아직은 채널에 관련된 이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는 것만 할 줄 아시지. 이런 전반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게. 예. 우리 딱 보면 뭐라고 한다? 아, 초보자구나. 우리는 영상은 없더라도 초보자 티는 내면 안 되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